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로메테우스 아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생각 창의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창의성을 잘 발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의 교재 24페이지를 보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떤 걸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것도 바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정인의 천재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세상에서 이렇게 창의성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에 길포드가 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이랑 짚고 넘어갈게요. 길포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의성은 문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이다. 또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독창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정의해서 보는 재정의의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걸 정교하게 막 중구난방식의 그 아이디어들을 잘 정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성, 그리고 이렇게 길포드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구성 요소들, 조금은 일맥상통하게 맞나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봤다면 여러분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나는 민감성, 그러니까 문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창하게 이것저것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난 창의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융통성 있고 독창적이고 언제나 문제를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창의성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7가지 생각을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26페이지를 보면 후츠파라는 그런 단어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후츠파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후츠파는 이스라엘의 도전 정신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뜻은 좀 재미있어요. 뻔뻔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당돌하고 심지어는 무례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 단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도전 정신을 일컫는 후츠파 정신. 이 정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민족이다라는 찬사를 받게 되죠. 자, 왜 이러한 정신이 창의성을 키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창의성을 키우는 이 정신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서 나는 좀 자유롭고 엉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엉뚱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을 눈살 찌푸리면서 보지 말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저 사람 창의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수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위,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주눅 들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창의성이 키워질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섞는다.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을 섞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작은 목표들을 세우면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도전하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생각을 갖다 보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내야 되니까 끈기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모든 일이 다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면 난 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모든 생각들, 활동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바로 창의성이 쑥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포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키워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 코 바로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창의성이란 어떤 거라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나 능력인데요. 그거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질문도 잘하고 그리고 유창하게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창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를 재정의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창의성과 창의적인 사고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성은 어떻게 키운다고요? 바로 7가지 생각을 가지고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가 엉뚱하게 질문을 해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섞으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죠. 실패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도 어떻게 한다고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가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존중하면서 재밌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